안녕하십니까. 한번 안보대장연구원 본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5일 미국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실이 2025년 미국 정보공동체 연례기업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기업 평가 보고서는 2020년 6월 17일 제정된 FI 2021 정보수권법에 따라 매년 작성되어 공개하는 것으로 미국 안보기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개된 2025 연례기업 평가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공개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로 비국가 행위자와 국가 행위자 두 부류로 나누고 이들의 위협 행태를 평가했는데 이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고서는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비국가 행위자로 국경을 초월한 범죄 조직 및 테러리스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자로 멕시코, 콜롬비아 등 서방어 즉 중남미에 기반을 둔 마약 카르텔과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 무장 세력,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기, 협박, 인신매매,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등을 일삼는 여타 초국가적 범죄 집단 등 3개를 지적하고 이들의 범죄 행태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전 보고서와 달리 불법 마약 조직을 이슬람 극단주 무장 세력보다 비국가 행위자 위협에서 최우선순위로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 기 정부가 펜타닐 등 마약 밀매 단속을 이유로 국경 보안 및 불법 이민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지속적으로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 행위자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국가 중 가장 큰 위협 능력을 가진 국가로 중국을 주목하면서 보고서 절반을 중국 위협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시진핑과 중국이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중국의 유리한 국제 환경을 가진 세계를 만들고 미국이 중국 이익을 존중하도록 하고 중국의 명성과 정당성과 능력에 대한 대내적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힘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의도에 깊은 의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정책을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봉쇄하고 공산당 지배를 분쇄하며 중국의 목적 달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강력한 반중연합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 북한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는 동시에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이익이 되고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 때라고 믿으면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트럼프 기 정부가 필요에 따라 트럼프와 시진핑 간 정상회담 개최 등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압박, 남동 중국해 영위권 주장 등은 오판에 의한 분쟁 촉발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 및 글로벌 리더십과 경쟁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과 전략적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산업 및 기술 집약적인 경제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모든 행위가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군사, 사이버, 경제, 기술, 대량 살상 무기, 우주, 선전, 선동 등 사악한 영향력 확대 행위 등 분야별로 살펴보면서 특히 미국 안보의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위협은 중국의 군사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부패, 인구 불균형, 재정과 경제적 어려움이며 이것들이 중국의 경제의 성과와 중국인 삶의 질을 하락시켜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주 계획이 필요하나 시진핑은 통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안보와 안정,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복잡한 국내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글로벌 레버리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중국의 글로벌 입지작화와 대미 경쟁력과 글로벌 인시 능력 형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결론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중국의 대미 위협에 대한 평가는 향후 트럼프 기 정부가 군사안보 분야 압박은 물론 전방위적 관세 및 무역 압박 등 중국 견제에 올인을 함으로써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나아가 중국 레짐 체인지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서는 러시아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을 서방에 대한 대리전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전 목적은 인접지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잠식에 대해 러시아의 힘과 안보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러시아의 시각이 러시아와 나토 간의 의도치 않는 긴장 고조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시기와 방법에 상관없이 러시아의 현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국내 정치 추세가 러시아의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힘과 존재와 글로벌 이익에 대해 계속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들에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종전 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더 큰 지렛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전은 의도치 않는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 가능성, 핵무기 사용 가능성, 나토 동맹국들 특히 중부, 동부, 북부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중국과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것 등으로 미국의 전략적 위협을 계속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군사, 사이버, 경제, 기술, 대량살 승무기, 우주, 선전선동 등 사악한 인양력 확대 등 분야별로 살펴보고 러시아가 직면한 도전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따른 인명 및 경제 피해, 국제적 평판 및 외교정책 선택 지역 손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러시아의 지정학적 부활을 띄웠고 대내외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경제와 군사적 잠재력에 상처를 가하고 중국, 북한과 같은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에게 의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위협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칠러 일본도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배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란의 강력한 미사일 능력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영내 영향력 유지와 체제 성조를 위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및 영내 국가들과 미국의 적대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등에 대한 외교적 접근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영내 및 대내 도전, 이스라엘과의 긴박한 긴장 등이 이란의 야망과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는 자신이 2003년에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평가함으로써 아직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큰 위협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직면한 도전으로 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만의 씨앗이 큰 대내적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과 미국 및 미국의 파트너들과 갈등을 들면서 현재 이란은 이라크 전 일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 지역적 압박이 이란을 제재를 위협하는 불안과 외부 간섭에 취약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전략 및 재래식 군사력 추구를 주목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군사력 증강 추진을 통해 미 본토를 타격하고 미군과 동맹국 군과 시민들을 위협하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영내 안보 환경을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가 북한의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지원, 방해 협력을 가져다 줌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전략무기 능력 발전과 재정 수입 증가는 김정은의 올해 목표인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 한반도 내 미군의 존재 감소,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외부 영향력 차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북한 체제 약화, 북한의 집권과 김정은 권력 붕괴,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 통제 등을 겨냥하여 행동한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대해 군사력 사용 등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핵탄두와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정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미 본토, 영내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협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직면한 도전은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미국 및 인접국에 대한 위협은 북한인과 북한이라는 국가를 희생시킨 결과라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김정은의 절대 통치와 공세적 정치에 가져온 피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핵 피해 가능성을 일축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수시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며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들을 감안할 때 향후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새로이 긴밀한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 즉 이른바 새로운 악어축을 지목하면서 이 축에서 중국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 정보 공동체의 미국이 받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때 향후 트럼프 2기 정부 대외정책 방향을 유지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견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이 대규모 전쟁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으로 비화된 것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악어축을 깨뜨리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닉슨 미 대통령이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해 중국의 접근한 전략을 역용하는 이른바 역니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중재로 북한은 핵포를 인정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 보고서 위협 평가뿐만 아니라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케이스 켈로 우크라이나전 특사 등 미국의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이 그동안 중러 간 밀착, 나아가 새로운 악어축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하면서 이들의 위대를 깨기 위한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거듭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동 정책에서도 친이스라엘 성향과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러한 미국이 평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이 향후 미국의 대정책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미국 국가정보장실이 공개한 2025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트럼프 2기 정부 대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정세에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